반갑습니다, 여러분. RS입니다. 시장은 말 그대로 보합이었습니다. 시카고 연은 총재는 9월 통화정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다우의 경우 1989년 이후 처음으로 13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S&P는 5달 연속 상승, 나스닥은 41% 상승했습니다. TQ는 45불을 상회했고 테슬라의 경우 267불을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신규 진입을 위한 조정도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도체 레버리지의 경우 벌써 30불 근처로 왔습니다. SOXL 같은 경우 최악인 시절 6불 이하로 하락했었습니다. 최고점은 75불 정도 되죠. 레버리지의 경우 현금 보유를 할 수 있다는 막강한 장점과 하락 시에 더 살 수 있다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배짜리와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연준 설문조사에 따르면 2, 4분기 은행 대출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3월 지역은행들의 폐쇄 이후에 은행 대출 기준 강화가 지속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행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다는 것은 경기 확장 국면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긴축과 은행의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상황은 계속 트래킹해야 합니다. 은행 문제 같은 경우 위험도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임은 고려해야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 2, 4분기 성장률이 반등했습니다. 드디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한 것이죠. 유럽 같은 경우 미친 듯한 긴축이었지만 결국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중국 PMI는 감소하였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해외 투자가 계속 빠져나가는 추세이고 정부가 부양책을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마이클 윌슨은 못 버티고 상승론자로 전환했죠. 자신이 틀렸다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올해와 내년에 S&P가 4,600과 5,00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런 기관의 예측이 나올 땐 반대로 생각하는 습성을 가져야 합니다. 기다리던 테슬라의 경우 시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헤드앤숄더 패턴을 완성시키려면 약간 더 상승하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간 조정이 진행된다면 말씀드렸던 250불 라인이 51선 지지선이 되면서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점점 상승론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예정대로 기다릴 생각입니다. 어차피 베타가 2가 넘은 지 오래된 상황이기도 하고 조정 없이 계속 상승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버블처럼 상승하는 것은 높은 상승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숨 걸고 레버리지와 테슬라 투자하는 RS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